온라인 클래스와 관련된 두 번째 영상인데요. 얼마 전까지 제가 주변 분들에게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처음 해보시거나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다른 화상 수업 도구보다도 출결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종종 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에게 자료 영상을 만들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화상 수업 도구 같다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화상 수업 기능 자체가 복잡하고 어렵다기보다는 이 전체적인 온라인 클래스의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겨우 이해할 정도의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새로운 온라인 클래스에 접속했을 때 나타나는 이제 화면인데요. 이제 메인 화면이에요. 그 메뉴의 상세 내용은 왼쪽 위에 햄버거 버튼이죠. 선 3개를 누르면 쭉 나오는데요. 제일 위에 이제 시작 화면이 있죠. 밑에는 내 클래스, 본인이 개설한 클래스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내 강좌 관리, 본인이 만든 강좌들이 나오고요. 강의 콘텐츠 관리, 강좌 안에 들어있는 강의들이 나오죠. 그 밑에 우리 학교, 이제 우리 학교는 말 그대로 우리 학교에서 개설한 모든 클래스가 이제 보이는 화면입니다. 우리 학교 현재 어떤 클래스가 생성되는지 볼까요? 이렇게 쭉 굉장히 많은 이제 클래스가 더보기 하면 이제 또 계속 나오겠죠. 저는 현재 반 클래스와 여기 있죠. 반 클래스와 제가 담당하고 있는 2학년 과목에 과목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다시 시작 화면에 가서 보시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반 클래스와 내 과목 클래스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 반 클래스를 만들고 조동네 기능을 이해해보는 그런 영상을 만들었었는데요. 이번엔 내 과목 클래스에 가보겠습니다. 내 과목 클래스에 가서 클래스를 개설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클래스 개설 버튼을 누르고요. 마찬가지로 안내사항 모두 숙지한 후에 다음 버튼 누르고 이번에는 과목이니까 과목을 누르겠는데요. 자세히 보면은 반 클래스랑 과목 클래스는 차이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알뜰하게 살림살이를 하는 EBS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걸 재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동일하다는 의미를 그냥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1학년에 제가 이제 5반부터 9반까지 수업을 하기 때문에 숫자를 입력을 하는데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계속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선생님들께서 영상 보실 때 너무 긴 시간 시청하게 되면 좀 지루하거나 집중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5분대에서 6분을 넘기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내용 설명의 속도도 빠르게 나올 때도 있고요.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버튼 누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직접 승인과 자동 승인은요, 선생님들께서 취향대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래스 개설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래스가 개설되었고요. 왼쪽 메뉴에서 내 클래스에 가보면 본인이 개설한 클래스가 쭉 나오는데요. 제가 개설한 클래스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2학년 화학이라는 클래스의 메인 화면입니다. 왼쪽에 메뉴를 보시면 메뉴가 좀 달라졌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여기 위에 나이 메뉴로 가기를 클릭하게 되면은 온라인 클래스의 전체 메인 화면에 가게 되고요. 내 클래스에서 클래스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 클래스의 메인 화면에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화면은요, 학생이 보는 화면과 교사가 보는 화면이 동일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윗부분에 링크 라이브 일정이라는 게 있죠. 이게 얼마 전까지 없었어요. 정말 최근에 생긴 기능인데요. 화상 수업을 하는 것인데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미리 예약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시작하겠다는 것이고, 만들기는 편하죠. 만들기는 편한데 단점은 출결 확인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아래는 일반 화상 수업 안내.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화면이 학생과 교사가 보는 화면이 똑같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콘텐츠 활용을 하는 수업의 경우는 이 클래스에서 개설된 강좌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학생이 봤을 때 강좌가 없는 거예요. 수강할. 그래서 학생들은 클래스 홈에 가서 강좌 목록을 선택하면 이 안에, 저는 지금 강좌를 하나도 안 만들었기 때문에 강좌가 0인데요. 여기 강좌 목록에 가서 본인이 수강해야 될 강좌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클래스 홈에 가면 이 온클라이브와 화상 수업 안내 이 두 개의 일정만 나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래스 관리 메뉴에 가시게 되면요. 기본 정보 관리, 메인 관리, 여기까지는 별 중요한 기능은 없습니다. 메뉴 관리에서는요. 이렇게 메뉴 추가를 해서 여러 가지 게시판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클래스가 개설되었으니까 강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새로운 온라인 클래스의 기능을 좀 확인하면서요. 제 나름대로 이해한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존의 온라인 클래스는요. 선생님이 클래스를 만들죠. 그리고 클래스 안에 강좌를 만들고 그 안에 강의를 생성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리뉴얼된 온라인 클래스는요. 조금 구조가 다릅니다.
클래스가 이제 만들어지고요. 예를 들어서 1학년의 과학, 2학년의 화학, 3학년의 과학사 이렇게 클래스가 만들어지고 강좌를 만들면 이 강좌는 클래스에 소속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만든 강좌를 클래스에 배포합니다. 그래서 이 강좌는 제가 1학년의 과학이라는 클래스에도 배포할 수 있고요. 2학년의 화학에도 배포할 수 있고요. 3학년의 과학사 시간에도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학교에 있는 다른 선생님의 클래스에까지, 예를 들면 음악 선생님의 클래스에까지도 배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강좌 추가를 한번 해볼 텐데요. 강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성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온라인 클래스 메인 화면에서 보시면은 내 강좌 관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강좌를 개설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클래스에 가서 강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클래스를 선택하고 우측에 강좌 등록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을 해도 강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좌 등록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면요. 자, 강좌를 등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 있는 강좌들은 제가 조금 전에 급조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왼쪽 화면의 메뉴를 다시 보시면 내 클래스에서 개설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메인 화면이라는 것은 여기 시작 화면이라는 요 메뉴가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 내 강좌 관리라는 부분에서 다시 강좌 생성이 활성화되고 있죠. 즉 어느 곳에서 강좌를 생성하더라도 결국은 이 메인 화면에 내 강좌 관리라는 곳에서 강좌를 생성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화상 수업과 강좌 추가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강좌 추가는 말 그대로 강좌를 추가하는 것이고 화상 수업은 화상 수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강좌를 새로 추가해 보겠습니다. 신규 강좌 만들기를 클릭하고요. 그러면 강좌명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과목은 과학으로 해서 오른쪽 아래에 임시 저장 버튼을 누르고요. 별다른 수정사항이 없으면 오른쪽 아래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강좌를 생성했기 때문에 강좌 안에 콘텐츠가 되는 강의를 추가하는 부분인데요. 강의를 만들기 전에 내 강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왼쪽에 강좌 관리 메뉴를 보시면 이번에는 이렇게 제가 방금 전에 개설한 5강이라는 강좌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강이라는 강좌는요. 제가 클래스에 가서 2학년 7반이라는 클래스에 가도 이 강좌는 없고요. 1학년 과학이라는 클래스에 가서 강좌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클래스의 강좌 목록을 봐도 강좌는 없습니다. 제가 만든 강좌들이 어느 클래스에도 배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금 살펴봤듯이 그 어떤 클래스에도 강좌는 하나도 등록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강좌를 배포해 보겠습니다. 강좌명을 클릭하고요. 오른쪽 아래 다음 버튼을 눌러서 강의를 추가해야만 강좌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강의를 하나만 추가해 보겠습니다. 강의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이러면 강의가 등록이 된 것인데요. 이 생성된 강의를 등록하기 위해서요. 강의명을 입력해 주세요라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강의 구성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기본적인 내용과 강의 유형을 설정하시면 되는데요. 이 과정은 2020년에 사용하던 온라인 클래스의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강의 생성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강이라는 강좌 안에 1차 시 강의라는 강의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 강좌를 배포하기 위해서 오른쪽 아래 배포 설정하러 가기를 클릭하고요. 학생들에게 이 강좌와 강의가 보여야 되기 때문에 강좌 노출 설정 부분에서 노출을 클릭하시고 우측에 강좌 배포 클래스 추가를 클릭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생성한 강좌를 필요한 클래스에 배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교에 개설된 모든 클래스가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직접 개설한 클래스에 강좌를 배포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다른 선생님의 클래스에도 강좌를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즉 방금 생성한 강좌를 음악 선생님이나 미술 선생님이 개설한 클래스에도 개설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개설한 클래스를 검색하기 위해서 개설자 부분을 클릭하고요. 제 이름을 선택한 후 검색되는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제가 개설한 클래스가 나옵니다. 저는 2학년 7반이라는 반 클래스를 생성했고요. 1학년 과학 B라는 클래스를 생성을 했는데 이 안에는 5, 6, 7, 8, 9반이 있기 때문에 5개의 목록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테스트 클래스는 제가 3개의 학급을 구성했기 때문에 3개의 목록이 표시되어 있고요. 각 클래스에는 제가 설정한 반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과학은요 5반부터 9반까지고요. 테스트 클래스는 제가 1반부터 3반까지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강좌를 배포하기 위해서 여기 학습 요일에 그 수업이 진행되는 요일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요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배포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일을 지정하게 되면은 학생들에게 강좌와 강의가 보이더라도 제가 지정한 요일이 되지 않으면 학생들이 강의를 들을 수 없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학습 요일을 선택하고 배포를 해보겠습니다. 연습이니까요. 이 동일한 강좌를 서로 다른 클래스에 배포해 보겠습니다. 1학년에 5반에 월화에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6반에도 월화에 추가해 보고요. 테스트 클래스에 목요일에 한번 추가해 볼까요? 그리고 2학년 7반 반 클래스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요일 추가. 자, 이렇게 하고 오른쪽 아래 저장 버튼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배포가 끝납니다. 자, 강좌를 배포했기 때문에 이젠 클래스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내 클래스 메뉴에 가서 2학년 실반에 가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콘텐츠 활용 수업은 클래스의 메인 화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왼쪽에 강좌 목록을 봐야만,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개설한 강좌가 보이죠. 그리고 1학년 과학에 가서 강좌 목록을 보면 제가 배포한 강좌들이 보이고요. 테스트 클래스에 가서 강좌 목록을 봐도 제가 등록한 강좌가 보입니다. 서로 다른 클래스이지만 아까 예를 든 것처럼 1학년 과학, 2학년 화학, 3학년 과학사 이런 과목에도 동일한 강좌와 강의를 추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화상 수업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강좌 관리에 가서요. 오른쪽에 화상 수업을 클릭하고 기본적인 사항을 입력합니다. 화상 수업은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이 입력되었다면 오른쪽 아래 강의 생성 버튼을 클릭하고요. 별다른 수정 사항이 없으면 마찬가지로 오른쪽 아래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화상 수업은 강좌와는 다르게 2단계의 구성인데요. 보시다시피 중간에 강의 생성 없이 바로 배포가 진행되는 것이죠. 노출과 비노출 여부를 결정하시고 오른쪽에 학습 대상을 추가합니다. 학습 대상 추가를 클릭해보면 이 화상 수업에 참여할 대상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클래스 전체를 선택할 것인지, 반 단위로 선택할 것인지, 개별 학생을 일일이 선택할 것인지 3개의 옵션이 있는데요. 우선 클래스를 선택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이 클래스 선택은요, 우리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모든 클래스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제가 수업을 하고자 하는 클래스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죠. 반 단위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반 단위 학생 옵션을 체크하고 클래스를 선택하게 되면은 원래는 이 아랫부분에 테스트 클래스에 해당하는 반 목록이 보여야 되고요. 이 중에서 교사가 원하는 반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현재 EBS에서 학생의 클래스 가입을 막아둔 것 같습니다. 제가 테스트용으로 만들어 놓은 학생을 이용해서 클래스 회원 가입을 시도해 봤는데 클래스 가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는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반을 선택해서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학생 가입이 안 되는 상태라 반 단위 학생이나 개별 학생을 설정할 수 없어서 클래스 전체를 선택하고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추가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저장 버튼을 누르면 배포가 완료되어야 하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화상 수업 배포 대상이 없다고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상적으로 배포되었다면 이 부분에 제가 등록한 화상 수업이 나타나야 합니다. 현재 EBS가 계속적인 보완과 수정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 등록을 제한해 놨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네요. 이 온라인 클래스의 수업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죠. 하나는 콘텐츠 활용 중심의 수업이겠고 또 다른 하나는 화상 수업일 것입니다. 콘텐츠 활용 수업의 경우는 현재 학생들의 출석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화상 수업의 경우는 제가 2월 초에 테스트했을 때 출석 결과를 이메일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화상 수업은 기본적으로 수업이 종료되면 해당 교사에게 출석 상황을 이메일로 전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받은 이메일을 통해서 어떻게 학생들의 출석 정보가 교사에게 전달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업 결과가 메일로 전달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옵니다. 참가자가 입장한 시각과 퇴장한 시각, 그리고 실제 수업 시간에 참가한 시간을 알려주기 때문에요. 이 메일만 잘 모아서 관리하면 따로 온라인 클래스에 접속하지 않아도 출석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G메일이나 네이버 메일이나 요즘 메일은 폴더나 라벨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메일에다가 라벨을 이렇게 등록해 놓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출석 확인이 필요할 때 이 라벨이 붙어져 있는 메일함에 가보면은 화상 수업 결과의 메일만 순차적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날짜의 수업을 선택하고 출결 현황을 파악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클래스와 강좌, 강의 관계를 알아보면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강의를 배포할 것인지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EBS 온라인 클래스가 굉장히 난리통입니다. 어제 있던 기능이 오늘 사라지고 오늘 없던 기능이 갑자기 생기고 학생 가입이 되었다가 학생 가입이 차단되었다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